네, 반갑습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5장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을 하자. 그 두 번째 순서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while문이라든지 continue break 같은 조금 고급 기능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for라고 하는 반복문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잠시 복습을 하자면요. 네, 이와 같이 어떤 진입 루프가 있다고 할 때 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진입 루프에 도달해서 명확한 미션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깃발 5개를 모아야 열린다라는 미션이 있죠. 그러면 현재 깃발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루틴을 수행하고 나서 여기서 깃발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깃발을 헤아려 보는 거죠. 한 번 돌 때마다 하나씩 가져갔다고 가정하면 깃발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루프를 돌고 이 뺑뺑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깃발 5개를 모아야 열린다는 이 조건이 만족되면 통과하겠죠. 그죠? 이런 어떤 루프의 반복 횟수를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포 루프입니다. 그래서 포 루프의 경우 반복 루프가 반복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제 화일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화일문은요 조건에 따라서 반복해서 실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포문이랑 큰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사하는 이 현장을 좀 비유를 하자면 여기에 이 라이드가 파일 루프에 진입을 했다고 쳤을 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공사가 끝나면 이 문을 열어준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공사가 끝났는지 조건을 체크해 보고 공사 중이잖아요. 그럼 이 루프를 계속 도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났는지를 보는 거죠.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 돌고요. 공사가 끝났다. 라면 통과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화일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제어, 반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화일문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일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조건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콜론이 오는 거죠. 콜론은 이제 하위 블록의 시작을 알리는 기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 줄에 들여쓰기를 해서 이와 같이 어떤 블록을 지정해 줍니다.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블록을 이루는 코드 뭉치는 반드시 같은 깊이로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로 시작하는 행보다는 한 단계 깊이 들였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4칸의 스페이스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봤던 구조, 예를 들어서 under construction 이라고 하는 이, 이 식별자 값이 참입니다. 그러면 while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되면요. 얘는 true가 되겠죠. true니까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값을 받아가지고 그 값이 예 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면 under construction이 false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 이 true 상태가 돼가지고 계속 이 상태가 반복되는 거죠. 만일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가 얘가 들어오는 순간 under construction은 false가 돼가지고요. 이 while loop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under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조건이 true입니다. 그죠? 그리고 while문은 이 값이 true이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물어보네요. 그죠? No 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물어보죠. 그죠? 아니요 라고 입력합니다. 그죠? 계속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오죠. 여기서 마침내 예 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요. 리스폰스 값이 예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false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while문을 탈출해서 루프를 탈출했습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조건에 따라 반복 실행하는 화일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떨까요? 사용자로부터 암호를 입력받아 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포털이라든지 지메일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할 적에 보면 암호 입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암호가 여러분이 정해놓은 암호하고 다르면 재입력을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암호가 Python is fun 이라고 가정하고 그 값이 아니면 계속 암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침내 이제 정상적인 암호가 들어오면 로그인 성공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짜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화일문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초기 암호값을 이와 같이 공백 문자를 두고요. 이 패스워드 값이 Python is fun과 같지 않으면 계속 암호를 입력하는 거죠. 그죠? 네, 암호를 입력하세요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Python is fun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alse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로그인 성공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죠? 그 밑에 이제 잠깐 내 패스워드가 뭐였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사실 패스워드를 너무 많이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패스워드를 분실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증상과 스트레스를 패스워드 정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위한 좋은 규칙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서 쓰면 좀 더 강력하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암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일정한 횟수를 반복하는데도 화일문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1에서 10까지의 합을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카운트를 1로 두고 누적해서 더하게 될 값 s를 0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 값이요 1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while 루프를 두는 거죠. s는 이 원래 있던 s에다 카운트를 계속 더해주고요. 카운트는 원래 있던 카운트에다가 1씩을 더해줍니다. 그럼 카운트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증가해서 10까지 증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증가할 때마다 그 카운트 값에다가 원래 있던 s 값을 더해가지고 그 합을 s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루프를 종료하고 나서 합계를 이렇게 출력해보면 이와 같이 55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데서도 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봤던 이 카운트 값과 s 값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카운트 값은 1부터 2, 3,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집니다. 그죠? 1씩 더해지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s는 얘는 s 더하기 카운트니까 원래 있던 s에다가 카운트 값을 계속 누적해서 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덧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카운트 값이 1일 때는 true이고, 그죠? 카운트가 2일 때도 true이고 3일 때도 true죠. 그래서 계속 true다가 마침내 카운트가 11이 돼버리면 false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복이 어떻게 될까요? 반복 여부는 이와 같이 반복 중단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루프가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터틀 그래픽을 그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화일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 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4번 반복해야 되겠죠. 그죠? 직선을 긋고 라이트라든지 레프트 턴을 해가지고 그죠? 하는 요 루틴을 수행하는데 모두 4번을 수행해야 되니까 i는 0부터 i가 4보다 작다는 조건을 체크하고요. 매 루프를 돌 때마다 i를 1씩 증가시켜 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구구단을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9를 입력했다. 그러면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9 곱하기 4, 9 곱하기 5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요게 조금 생소합니다. 그죠? 네. 요건 뭐냐면은 문자 열에다가 퍼센트를 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괄호에 인자가 3개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인자로 들어있는 단위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s 대신에 이 숫자가 문자로 바뀌어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9를 입력했다. 그러면 이제 9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단이라고 하는 정수값과 i 값의 곱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포매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출력 포매팅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포매트를 만들어 놓고, 그죠? 루프를 돌 때마다 i를 1씩 증가시킵니다. 그죠? 자, 실행을 하면 원하는 단은 물어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9단이다. 9를 입력하면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을 계산해 주고요. 만일에 7이다. 그러면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 값은 여기서는 7이고, 그죠? i 값은 매번 계산할 때마다 더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곱을 여기다가 각각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네, 요게 파일문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할 때 출력 포매트를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문으로 별 그리기를 해보자. 요런 별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선분의 길이가 50이다. 원하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죠? 코드는 이랬는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일단 5번 돌아야 되겠죠. 그죠? 포워드를 하고 뭔가 턴을 해야 되는데 몇 도를 돌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360도에다가 5를 나눴을 때 70도가 되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144도가 되는데 이 144도만큼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워딩을 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이런 별을 그리죠. 그죠? 네. 얘가 조금 크게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별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는 이 각도가 144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5번 돌게 되면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파일문으로 별 그리기도 해봤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별 그리기 문제를 한다면 이런 좀 더 다양한 별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코드로 멋진 나선형 도형을 그리는데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점점 커지면서 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그리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89도만큼 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워딩하고 레프트 해가지고 89도만큼 도는데요. 볼 때마다 랭스 길이를 5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조금 보셔야 될 게 스피드를 0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대 속도로 해줘야 되고요. t.스피드 0을 하게 되면 이게 그리기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t.width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꽤 재밌는 그림인데 금방 그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도 우리가 파일문을 써가지고 충분히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회전 각도를 조금만 다르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99도다 했을 때 마치 장미꽃송이 같은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화일과 포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무한 반복문으로 숫자 맞추기 게임도 만들어 보는 그런 재밌는 코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한 루프와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오는 브레이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조건 제어 루프에서 가끔은 프로그램이 무한히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패스워드 입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패스워드를 못 맞추면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런 루프를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프로그램을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신호등 제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 어떤 신호등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 신호등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hile true 해가지고 이게 무한 반복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블럭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정한 조건식을 써서 그 조건식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while문을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break라고 하는 것을 써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while true 얘는 지금 무한 반복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속 신호등의 색상을 입력받는데 그 색상이 그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루프를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때는 여기에다가 if 조건을 만족할 때 break라고 써주면 즉시 이 루프를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즉시 루프를 탈출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break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실행한 후에 그린이 나오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문을 만나가지고 빠져나오게 되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신호등 색상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죠? 입력을 했고, 그죠? 계속 신호등 색상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죠? 마침내 여기에다가 그린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진이라는 프린트 문이 출력되고 무한 루프가 종료되죠. 그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브레이크 문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모음이 나올 때 빠져나오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continue라고 하는 거를 또 배우게 되는데 아까 봤던 이제 코드처럼 I love Python 프로그래밍과 같은 이런 이제 문자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자열에 있는 모든 문자를 꺼내가지고 A, E, I, O, U 대문자 A, E, I, O, U 소문자 A, E, I, O, U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습니다. 만일에 이 조건이 참이잖아요. 참이면 continue를 합니다. continue는 어떻게 되냐면요.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조건문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실행하지 않지만 이 문장은 계속 실행해요. 아까 break는 즉시 빠져나왔죠. 여기서는요. 아래쪽에 있는 출력문만 건너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ontinue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식이 있죠. 그리고 문장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문장이 있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즉시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continue는 어떻게 되느냐? continue를 만나는 순간요. continue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건너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continue는 다시 조건을 검사하는 이 루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ontinue하고 break는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continue는 문장 아래쪽을 건너뛰기만 하고 조건식으로 돌아가는 데 반해서 break는 완전히 루프를 빠져나온다는 것,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continue break를 또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럼 코드 읽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쓰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포매팅인데 출력을 예쁘게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와 같이 중괄호를 써서 무언가 여기에 문자열이 온다는 것을 표시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placeholder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format이라는 메소드 일종의 이제 함수인데요. 문자열에 적용되는 함수 format이 오고 거기에 hello라고 하는 어떤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표시용 문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hello가 이 표시용 문자의 위치에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헬로 파이썬이 출력돼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표시용 문자를 두 개 넣고 파이썬하고 자바를 두 개 넣었죠. 그러면 첫 번째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바라고 하는 문자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 love Python and Java와 같이 우리가 표시를 위해서 비워놓은 곳에 포맷 다음에 있는 인자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출력을 예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번호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0과 1을 줬습니다. 그러면 요 놈의 인덱스가 요 인자의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인덱스 0이 되고요. 얘는 인덱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이썬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자바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에 이제 1, 0을 하게 되면요. 자바, 파이썬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만일에 0, 0, 0을 하게 되면요. 파이썬, 파이썬, 파이썬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예, 요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수점 아래에 내가 몇 자짜리까지 할 것이냐 해서 0을 넣고 콜론을 찍은 다음에 .2f 이렇게를 해주게 되면요. 소수점 아래 두 자짜리까지 실수 형식으로 출력하라 라는 명령이 되고요. 여기에 0을 넣고 .3f 이렇게 하면요. 소수점 아래 세 자짜리까지 출력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만일에 여기에 5.2f다. 그러면 전체 5칸이 있는데 그 중에 소수점 아래에 2칸 그리고 전체는 이렇게 5칸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포매팅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전체를 6칸으로 할 때는 6.2f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숫자라든지 문자들을 출력할 때 포맷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출력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정리했던 거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에 만일에 출력 포맷에 10.3f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10칸이 돼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가 3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10.4f다. 그러면 전체가 10칸이 되고요. 소수점 아래가 4칸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출력 포매팅이고요. 앞서 봤던 것 중에 우리가 %s 하고 %를 하고요. 여기다가 특정한 i 곱하기 i 그 다음에 i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랑 요거랑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거는 또 다른 형식의 포매팅에 불과하고요. 기능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력할 어떤 숫자나 문자 값의 크기와 모양, 형태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3D가 있고 4D가 있고 5D가 있죠. 그죠? 그래서 3, 4, 5는 전체 칸의 개수고요. D는 정수를 의미합니다. 영어 약자인데요. 디짓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총 5칸을 확보해 놓았죠. 여기는요. 총 4칸을 확보했고요. 여기는 총 3칸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좀 가지런하고 보기 좋은 출력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 반복문을 활용하기 위한 for while문을 배웠고, 그죠? continue, break, 그리고 format, 메소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5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